자, 2교시입니다. 2교시는 LTV DTI. 우리 교과서를 보시면 119페이지로 가보죠. 119페이지. 동그라미 1번에 담보 인정 비율, 그래서 동의어들이 좀 몇 개 보이고 영어 표현도 나오죠. 그거 한번 기억 니은만 한번 확인하고 시작합시다. LTV DTI가 출제가 되면 99% 계산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근데 아주 간단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금융을 앞서 뭐라고 정의했습니까? 돈을 빌린다 그랬죠. 그럼 LTV나 DTI는 지금 뭘 하려고 하느냐? 그럼 돈을 빌린다면 얼마나 빌릴 수 있는 것일까? 1억을 빌릴 수 있는 건지 아니면 10억을 대출 받을 수 있는 것인지를 결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전에 우리가 하나 알아둘 게 있습니다. 자, 이 개념 아주 중요합니다. 저당 지불액이라는 용어 우리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요. 기억나십니까? 막둥이, 우리 어디서 본 것 같죠? 자, 현금 수지 측정 생각해봐요. 현금 수지 측정. 가능 총소득에서부터 세후 현금 수지까지 순서를 쭉 보세요. 거기에 부채 서비스액이 보이죠. 부채 서비스액의 동의어가 원리금 상환액, 저당 지불액, 월부금 그랬죠. 아, 저당 지불액이라는 것은 원리금 상환액을 말하는 거구나. 원리금 상환액을 말한다는 거 한 번 더 기억해 놓고요. 저당 대부액은 빌린 돈. 그럼 저당 상수는 이자율요. 그럼 저당 지불액이라는 것은 갚을 돈. 요 개념을 딱 머릿속에 입력해 놓으세요. 개론 40문제 여러 곳에 아주 자주 사용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에서는 항상 2문제 이상 출제된다고 보시면 돼요. 저당 대부액 곱하기 저당 상수는 저당 지불액이다. 자, 그럼 문제가, 자, 여기서 개념을 정확히 찾고 가야 돼요. 시험 문제가 저당 대부액을 구하라고 하면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되는 겁니까? 저당 대부액을 구하려면 양변을 저당 상수로 나누면 되겠죠. 그럼 저당 상수에 대한 저당 지불액이 되겠죠. 만약 저당 상수를 구하라 그러면 저당 대부액에 대한 저당 지불액. 그러니까 그 각각의 산식을 다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이 내용만 기억했다가 다른 것을 구하라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처리만 하면 되는 거니까. 자, 잘 개념 잡아요. 자, 동의어 한번 제시했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런 뜻입니다. 현재 아파트는 우리가 첫날 OT 할 때 제가 두 가지 종류의 아파트를 보여주면서 어디에 있는 아파트인지 아시는 분은 밴드에 답을 올리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맞추신 분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자, 이 아파트는 반포에 소재합니다. 자, 40평짜리가 30억에 지금은 30억 이상입니다. 자, 30억이라고 전제합시다. 그럼 이제 지금 뭘 구하려고 하느냐 하면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을 구하라 이렇게 나와요. 자, 근데 다시 한번 잘 생각하세요.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LTV 내지는 DTI인데 LTV나 DTI라는 것은,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오로지 시험 문제가 이것밖에 없어요. 저당 대부액을 구하라고 하든지 저당 지불액을 구하라고 하든지 얼마나 많이 빌릴 수 있겠습니까를 물어보든지 얼마나 갚아야 됩니까를 물어보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면 출제자가 뭐라고 표현하든 우리는 우리식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항상 딱 기억해요. 저당 대부액 아니면 저당 지불액 둘 중에 하나를 구하라는 시험 문제입니다. 왜? LTV나 DTI는 저당 대부액 내지는 저당 지불액 이외에는 구할 수 없는 지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개념. 자, 그리고 이런 조건들을 주는 거죠. 부동산 가격은 30억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LTV가 70%입니다. 자, 시험 문제는 LTV를 줍니다. 70이다 50%라고 주지만, 자, 우리는 전문가니까, 자, 여기서 오늘 몇 가지 제가 비율을 제시할 테니까 이 정도는 좀 기억해 놓읍시다.
시험과는 조금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게 여러분들이 컨설팅 할 때 다 필요한 거니까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아무런 규제를 받고 있지 아니하다면 LTV는 70%입니다. 자, LTV에서 밸류가 부동산 가치, 부동산 가격, 론, 뎁, 이게 부채. 부채는 부채인데 뭘 말하느냐? 저당 지불액이 아니고 저당 대부액을 말해요. 그럼 LTV라는 얘기는 부동산 가치 대비 부채를 70% 빌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단순하게 말해보세요. 30억짜리에 70%니까 얼마를 빌릴 수 있다는 건가? 21억을 빌릴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항상 LTV 계산 문제는 이렇게 할 겁니다. 지금 자, 책상 위에 지금 펜 연습장 올리시고 옆에 핸드폰 12월 달까지 우리 핸드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내년 1월 달에 만날 때는 전부 다 이제 계산기 가지고 오기입니다. 인강으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핸드폰이 아니라 계산기 구입합시다. 그리고 계산기는 공학용을 사시는 게 좋아요. 어차피 우리가 내년에 중개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학용이 좋습니다. 편합니다. 그래서 항상 LTV가 너무 이렇게 그림 그리세요. LTV가 70%다 그랬죠. 자, 연습장에 그림을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LTV는 70% 무조건 이렇게 그리자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LTV는 이렇게 구하는 건데, 그러면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알고 싶은 게 부동산 가치일까요? 저당 대부액일까요? 그렇겠죠. 따라서 LTV가 놓으면 자료 어딘가에 부동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부동산 가격 찾아오세요. 30억. 그럼 30억에 70%니까 21억. 이래 되는 거죠. 시험 문제, 우리 시험 문제는 이걸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1억.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쭉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두째 줄에 정의가 나와 있죠. 부동산의 가격 대비 얼마를 대출받을 수 있느냐. 이것이 LTV. 대부 비율, 융자 비율, 대출 비율 그럽니다. 동의어들은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미리 말씀을 드리면 대부 비율, 대출 비율, 융자 비율, 담보 인정 비율 다 동의어인데 부채 비율하고는 동의 아닙니다. 대부 비율, 부채 비율 서로 구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럼 다음에 할까요? 자, 동그라미 2번 한번 보세요. 대부 비율이 높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그렇죠. 대출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죠. 그럼 대출을 많이 받았으니까 당연히 부동산 수요 증가하겠죠. 대신에 대출을 그만큼 많이 받았다는 얘기는 앞으로 원금과 이자, 원리금을 많이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가능성, 즉 신용불량자가 될 가능성도 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3번도 한번 보시고요. 자, 앞서 했던 그 그림 그대로죠. 자,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대출을 받고자 할 때 내가 얼마나 돈을 빌릴 수 있을까? 이것을 측정하는 것도 필요한 것이고, 중개업을 하실 때 내 고객이 찾아왔는데 얼마나 대출이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할 겁니까? 낸들 알아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적인 데이터는 제공해 줘야 되니까, 만일 이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이라면 서울 24개구는 전체가 다 투기 지역이고 투기 과열지구로 다 묶여 있습니다. 자, 조정 대상 지역일 때는 LTV 비율이 다운돼요. 자, 다시 한 번 더요. 대한민국에서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는다. 그럼 LTV가 몇 프로? 70% 그랬죠. 근데 조정 대상 지역이 되면 거기서 20%가 다운돼요. 50%가 됩니다. 50%인데 그것도 금액이 9억 이하일 때 그래요.
자, 9억을 초과하게 되면 또 그 비율이 또 20% 작아져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봅시다. 원칙이 70%죠. 원칙이 70%인데 조정 대상 지역일 때는 20% 다운. 9억이 초과되면 또 20% 다운. 이렇게.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이면 대출받기가 상당 부분이 제약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LTV가 50%라면 자, 이 문제를 기준으로 가는 거예요. 이 문제.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지금 조정 대상 지역이니까 일단 9억을 먼저 기준으로 해야죠. 부동산 가치가 9억에 대해서는 5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이거 구하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9억을 초과하는 게 얼마죠? 30억이니까 9억을 초과하는 부분이 그렇죠? 21억이 되죠. 그럼 이번에는 21억에 30%. 그러니까 얼마가 되는 겁니까? 10억 8천이 되겠죠. 자, 앞서 아무런 규제를 안 받으면 21억을 대출받을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조정 대상 지역이 되는 순간 반토막으로 탁 떨어지는 거예요. 자, 이번에 한번 더 해봅시다. 자, 조정 대상 지역을 정리해 드릴게요. 조정 대상 지역일 때 LTV는 9억을 기준으로. 근데 왜 갑자기 9억이라는 것은 어디서 왔을까? 이게 고가주택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 세법에서도 고가주택을 구분할 때 9억을 기준으로 해서 9억을 초과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세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DTI는 50%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LTV는 70이라 그랬죠. DTI는 60이에요. 70, 60.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이 되면 DTI는 50%. 자, 그런데 서민이거나 실수요자라면 상대적으로 10%포인트 우대라 그랬죠. 60%, 40%, 60%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2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또 살려고 한다. 그럴 때는 아예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 관한 정보들입니다. 한번 봐두시고요. 개론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출제한 적은 없어요. 출제한 적은 없고 우리 시험에서는 그냥 바로 데이터를 제시합니다. 50%다, 40%다고 제시를 하는데 일단 이런 부분들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정 대상 지역일 때는 이러한 조건들을 제시한다는 거. 자, 이번에는 투기 지역일 때는 어떤지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투기 지역 및 투기 과열지구인데 역시 9억을 기준으로 합니다. 9억을 기준으로 해서 조정 대상 지역일 때는 50 그리고 30이었죠. 각각 10% 작아집니다. 각각 10% 작아집니다. 그리고 15억을 초과하면 대출이 아예 불가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봅시다. 지금 이 아파트가 있는 지역이 서울입니다. 서울은 투기 지역으로 규제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그 조건을 지금 제시했고요. 그렇다면 이 아파트는 지금 30억짜리라 그랬죠. 15억을 초과하고 있죠. 그럼 대출은 아예 불가능, 0이 됩니다. 그런데 왜 시장에서 이렇게 수요가 증가하고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까요? 그걸 한결같이 매스컴에서는 뭐라 그러죠? 유동성 얘기를 하고 있죠. 유동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자, 유동성 문제가, 그러니까 유동성 문제에서 크게 자리를 지금 잡고 있는 게 저금리예요. 저금리가 지속되다 보니까 대출받기가 상대적으로 좀 용이하죠. 그러니까 30대 분들이 연끌을 할 수 있는 원인 중에 한 가지도 저금리라는 거죠. 금리가 5%대도 6%대라고 전제해 보세요. 그러면 대출 받아서 매월 은행의 원금 이자를 상환하고 나면 생활이 정말 빠듯빠듯해지겠죠. 그럴 때는 연끌하기도 힘든데, 그러니까 지금 저금리라고 하는 것이 부동산 시장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아주 큰 원인이 되고 있는 거죠. 자, 마무리 한번 해봅시다. 그럼 투기과열지역은 어떻게 규제되고 있느냐 그러면 자, 이렇게 정리됩니다. DTI 원칙 60, 조정 대상 지역은 50이었죠. 40이 됩니다. 왜 상대적으로 LTV에 비해서 비율이 하락하는 폭이 적을까? 잠시 후 DTI를 보면 되는데요. LTV와 DTI 이 두 가지만 놓고 보면 DTI라고 하는 것은
교과서에만 나오는 단순한 개념이었습니다. 교과서에서만 다루던 DTI라는 개념을 실물 경제로 끌어올렸던 정부가 노무현 정부입니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부동산 가격들이 급등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정권 후반기에 교과서에 있던 DTI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고 엄청난 효과를 봐요. 그러니까 DTI는 연봉입니다. 연봉, 인컴. 연봉 대비 부채인데 결과적으로 연봉이 높지 않으면 대출받기가 아주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잠시 후 그 내용 한번 정리하기로 하고요. 자, 이제 DTI로 가보겠습니다. 그럼 DTI와 관련된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되면 이런 정보를 제시하는 거죠. 이제는 부동산 가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연봉이 주어지는 거죠. 자, 지금 현재 이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 투자자는 연봉이 1억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는 지역이라면 DTI가 60이라 그랬죠. 60%입니다. 그리고 저당 상수가 있어야 돼요. 자, 왜 있는지는 잠시 봅시다. 자, DTI는 이렇게 구해집니다. 이렇게 구해지는데 일단 지금은 이 부분을 신경 쓰지 마세요. 오히려 혼란스러워질 수가 있으니까. 자, 이 경우라면 얼마나 대출이 가능하겠습니까? 라는 얘기인데, 자, LTV 계산했던 것처럼 1억에 60% 하니까 6천 되죠. 아, 6천만 원이구나. 아닙니다. 6천을 다시 저당 상수로 나눠야 돼요. 그래서 6억이 되는 건데,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대 대출 가능 금액, 이 표현에 얽매이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출제자가 뭐라고 출제하든 우리는 우리식으로 가는 거예요. 뭐라고요? 저당 대부액이죠. 얼마나 많이 빌릴 수 있느냐.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시작할 때 하나 기억하시라 그랬습니다. 저당 대부액 곱하기 저당 상수는 저당 지불액을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리고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다음 과정에 설명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이 구조를 한번 봐주세요. 자, 이런 경우 LTV가 주어진다는 얘기는 문제 어딘가에 부동산 가치가 있다 그랬죠. 똑같은 개념으로 DTI가 주어졌다는 얘기는 문제 어딘가에 연봉은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연봉을 빨리 찾아와서 적으세요. 그럼 60%죠. 60%면 6천이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LTV와 DTI 계산 문제를 못 푸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잘 보세요. 자, 편의상 LTV가 70%라고 전제하고요. 그럼 DTI가 60%라면 딱 이렇게 무조건 그림을 그려야 돼요. 현행 우리 법은 LTV, DTI 둘 다 만족을 해야 돼요. 이 두 가지 조건을 둘 다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럼 LTV가 주어진다는 얘기는 분모. 요 뒤에 있는 것들은 각각 다 분모로 갈 거예요. 밸류, 부동산 가치 또는 부동산 가격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채죠. 인컴, 연봉, 연소득. 자, 그리고 앞에 있는 거요. 론도 부채고 뎁도 부채입니다. 그런데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LTV에서 말하는 요 L은 뭘 말하느냐? 저당 대부액을 말합니다. DTI에 나오는 요 D, 뎁, 얘는 뭘 말하느냐? 저당 지불액을 말합니다. 그리고 저당 대부액과 저당 지불액의 관계는 우리 스타트 할 때 했죠. 저당 대부액 곱하기 저당 상수는 저당 지불액. 이것들이 아주 자연스러워져야 돼요. 자, 이 개념을 잘 설정해요. LTV에서 말하는 부채는 얼마나 빌릴 수 있을까? 저당 대부액. DTI에서 말하는 D, 부채는 저당 지불액. 그럼 저당 지불액을 가지고 저당 대부액을 구하려면 저당 상수로 나눠야죠. 그래서 자, 6천만 원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저당 지불액. 앞으로 내가 갚는다는 뜻이죠. 자, 그럼 이건 어떤 의미냐면 이런 뜻입니다.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DTI가 60%인 경우 연봉이 1억이라면 이 사람은 얼마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느냐? 얼마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느냐? 1년 동안 6천만 원을 상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대출을 해주겠다 이 뜻이에요.
LTV는 부동산 가격만 비싸면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억짜리의 70%일 때는 7억인데 20억짜리의 70%일 때는 얼마 됩니까? 14억이죠. 그러니까 부동산 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LTV는 많은 금액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DTI는 아니죠. 갚을 수 있느냐를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LTV와 DTI 둘 다 만족을 해야 되는 게 우리 현실이기 때문에 실제 현재 구조가 그렇다고요. 따라서 DTI가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 LTV가 중요한 게 아니죠. 이 DTI 때문에 대출을 못 받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6천만 원은 1년 동안 6천만 원을 상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고요. 저당 지불액. 근데 문제는 저당 대부액 구하라 그랬죠. 그럼 저당 상수로 나누는 거죠. 6천 나누기 0.1 이렇게 해서 6억을 구한 겁니다. 자, DTI가 어떤 건지 한번 개념 설정해 보세요. 얼마나 잘 갚을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대출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을 잘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앞서 제시한 문제에서는 6천만 원이 나왔죠. 이만하죠.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앞서는 6천이었죠. 6천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 2천만 원을 상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연 6천만 원을 상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전체 한번 쭉 먼저 정리해 보고요. 쭉 보세요. 이 정도는 한번 쭉 봐두시고요. 현재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실무에 나가서 중개업을 하실 때 물론 당연히 이 비율들도 계속해서 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율도 역시 관심을 두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개하는 그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이냐 투기 지역이냐에 따라서 대출받을 수 있는 규모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자, 다시 왔습니다. 이제 문제는 항상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자, 이제 기출문제 하나를 좀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LTV나 DTI 계산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이 순서를 좀 지켜주세요. LTV, DTI 계산 문제를 딱 만났다. 그럼 첫 번째 이거부터요. 지금 무엇을 구하라고 하는 거지? 이것도 먼저 결정하세요.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LTV, DTI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주어진 자료를 대입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빈칸을 채우는 겁니다. 자, 계산 문제는 공식 의미 없어요. 자, 이 과정 반드시 지켜주세요. 자, 근데 첫 번째 무엇을 구하라고 하느냐는 것은 LTV와 DTI에서는 저당 대부액 아니면 저당 지불액입니다. 왜? 저당 대부액과 저당 지불액을 구하는 지표이지 그 이외에는 구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문제가 뭐라고 제시가 되어 있던 여러분들은 빨리 우리식으로 빨리 바꿔놔요. 그럼 답 찾기가 훨씬 편할 겁니다. 그림 그리자 그랬죠. LTV, DTI. LTV가 주어졌다는 얘기는 어딘가에 부동산 가치는 있을 것이다. 때로는 이제 부동산 가치 대신에 이제 이런 말을 쓰기도 하죠. 자료를 보면. 그리고 DTI가 주어졌다는 것은 연봉은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그리고 우리한테는 지금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 LTV에서 말하는 부채는 저당 대부액, DTI에서 말하는 부채는 저당 지불액이라는 거요. 자, 그리고 이제 자료 하나씩 대입하고 빈칸 채우면 되는데 이 과정에서 꼭 기억해야 될 거 하나 보세요. 자, 이제 문제 하나 풉니다. 자, 26회 기출문제네요. 자, 지금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면 그동안 이제 오프 공간에 계셨던 분들은 시간을 들였는데 이제 온라인에 계신 분들은 이제 지금 온라인 상태니까 우리 다 동영상을 딱 멈추세요. 멈추고 문제를 푸세요. 1분이든 3분이든 문제를 풀고 다시 되돌아오세요. 자, 일단 문제부터 확인해 봅시다. 자, 박스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두 가지 기준을 모두 다 충족시켜야 되는데 항상 문제는 이래요. 무조건 정형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LTV는 60, DTI는 40. 저당 상수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은 3억이라고 되어 있네요. 연봉은 5천만 원이고 다른 부채는 없답니다. 자, LTV, DTI 계산 문제를 딱 만났다. 답은 3번 나와요. LTV, DTI 계산 문제를 만났다. 첫 번째 뭘 구하라고요? 그렇죠. 무엇을 구하라고 하는 것인지를 먼저 결정하자고. 저당 대부액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림 그리자고요. LTV는 60%, DTI는 40%. 그림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아무 생각하지 마. 그림부터 그려놓으세요. 자, 그리고 LTV가 주어졌다는 얘기는 문제 어딘가에 부동산 가격은 있을 거다. 그죠? 얼마짜리였습니까? 3억짜리였죠. 연봉 있었죠. 연봉 5천만 원이죠. 그럼 우리한테 구하라고 하는 게 이겁니다. 자, 다시요. 문제를 만나면 문제 해석하지 마세요. 매 진행할 때마다 계산 문제를 우리가 해왔는데 공통적으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공식 필요 없고, 두 번째 어떤 얘기 했었죠? 절대 자료 해석하지 말라고요. 자료 해석하는 것만 가지고도 1분을 소요해야 돼요. 최소한 30초가 날아가 버립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시험장에서 만났다. 아, 이거 LTV, DTI 계산 문제이구나라는 것을 판단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 것 같습니까? 한 2초 정도. 딱 보고 아, 이거 LTV, DTI 계산 문제구나. 그것만 판단이 됐다면 첫 번째, 빨리 문제를 봐요. 문제를 보면서 무엇을 구하라고 하는지를 빨리 찾아요. 아, 저당 대부액이구나. 그럼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LTV 비율 확인하시고 그림 그리고, DTI 비율 확인하시고 그림 그리고, 그 다음에 LTV가 주어졌다는 것은 문제 어딘가에 부동산 가치는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치를 찾으세요. 그 다음 DTI가 주어졌다는 것은 문제 어딘가에 연봉이 있을 겁니다. 연봉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이거 구하라는 거죠. 자, 올라갑시다. 3억에 60% 하면 1억 8천 나오죠.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1억 8천의 이름이 뭐죠? LTV에서 1억 8천의 이름이 뭐라고요? 저당 대부액이죠. 뭘 구하라고 했죠? 그럼 구한 거죠? 그럼 계산은 여기서 끝. 자, DTI 갑니다. 5천에 40% 하니까 2천만 원 나오죠. 근데 2천만 원의 이름이 뭐죠? 저당 지불액이죠. 문제는 저당 대부액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지금 계산은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당 지불액을 근거로 저당 대부액을 구하려면 저당 상수로 나눠야죠. 편의상 이제 그러니까 계산 문제가 저당 상수 0.1이라고 주어진다고 해서 저당 상수가 무조건 0.1은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느냐 하면 저당 상수 표가 있습니다. 이자율하고 상환 기간에 따라서 달라요. 상환 기간이 뭐 1년, 2년 이렇게 쭉 해서 쭉 나오고요. 이자율 뭐 3%일 때 5%일 때 쭉 나옵니다. 그래서 10년 차 3% 딱 만나는 곳에 저당 상수 수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계산 문제는 편의상 0.1을 준 거죠. 그러니까 2억이죠. 그럼 2억의 이름이 저당 대부액이죠. 그럼 계산은 끝. 자, 문제 한번 더 볼게요. 자, 마지막 당구장 표시를 한번 더 보세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최대 금액이라는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하세요. 두 가지 조건 하니까 1억 8천과 2억 둘 다 만족하는 최대 금액은 큰 쪽이 답이 아니라 작은 쪽이 답이에요. 왜? 둘 다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답은 얼마? 1억 8천이 답이 되는 겁니다. 31에 지난번 이제 시험에서 이제 나왔던 문제인데요. 자, 똑같은 문제입니다. 이번에 딱 1분 안에 풀 수 있도록 한번 해보세요. 문제를 딱 보여드릴 테니까 동영상을 스톱해놓고 1분 안에 풀어보는 겁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계산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나는 좀 계산 문제가 불편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장 전형적인, 그러니까 전형적이라는 것은 기출문제 중에서도 가장 보편적인 스타일로 나왔던 계산 문제 하나를 통째로 외우세요. 그냥 통째로 외워버리면 어쨌든 문제는 그 범위를 안 벗어나요. 앞서 26회 문제 풀었죠. 31회죠. 숫자마저도 아주 유사해요.
3억이고 5천만 원이고 뭐 똑같죠. 자, 먼저 무엇을 구하라고 하는지를 잘 보세요. 앞서 뭔가 달라진 게 있죠. 추가로 대출이 가능한 금액이 얼마냐. 즉 저당 대부액을 구하라는 문제인데, 추가, 그 말은 이미 이 사람은 대출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얼마 대출을 받은 거죠? 예, 이미 지금 5천만 원 대출을 받았네요. 그죠? 자, 50% 40%입니다.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뭘 구하라고요? 저당 대부액, 그런데 추가라 그랬습니다. LTV는 50, DTI는 40. LTV가 주어졌다는 것은 부동산 가치는 주어져 있다, 그죠? 3억짜리였죠. 그 다음에 DTI 연봉 주어져 있었죠. 5천만 원이었죠. 우리한테 이거 구하라고요. 올라갑시다. 3억에 50% 하면 1억 5천 됩니다. 근데 1억 5천의 이름이 뭐죠? 저당 대부액이죠. 문제가 저당 대부액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계산은 여기서 끝. 자, 두 번째 갑니다. DTI입니다. 5천에 40% 하면 2천만 원이죠. 근데 2천만 원은 저당 지불액이니까 저당 상수로 나눠야죠. 둘 다 만족하는 금액이니까 작은 1억 5천이 답입니다. 먼저 1억 5천이 무슨 의미인지를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이 사람이 최대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1억 5천이라고죠. 근데 이미 대출을 받았죠. 얼마 대출을 받았다고요? 5천만 원. 그래서 문제가 뭘 물어본 거죠?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 그래서 답이 1억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계산 문제에 대한 우리의 대처 방식을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계산 문제 방금 보셨던 것처럼 그러면 내년에도 이렇게 놓는다는 보장이 있느냐? 아유, 그렇진 않죠. 자, 그렇다 하더라도 계산 문제는 어느 특정한 문제 하나를 통째로 딱 기억하세요. 통째로. 전형적인 스타일로 출제가 되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합시다. LTV DTI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과서를 보시면 119페이지, 120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LTV DTI인데, 자, 시험 문제는 그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동안 전체 총 31회차 시험까지 이론 물어보는 문제는 딱 한 번 나왔습니다. 지문 2개로서요. 그거는 크게 의미를 두지 말고요. 그리고 계산 문제를 풀게 되면 이론 문제가 나오더라도 당연히 풀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럼 금융이라는 개념차, 첫 시간에는 금융의 개념을 했죠. 금융이란 어떤 것이다를 설명하면서 첫 번째 금리 이야기를 했고, 자, 그 다음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빌린다고 했죠. 그리고 두 번째 했던 것이 빌린다면 얼마나 많이 빌릴 수 있을까. 그래서 LTV, DTI. 현재 우리가 은행 가서 대출을 받으려면 LTV와 DTI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자,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정리했고, 그럼 세 번째, 이제 빌렸으니까 뭐 해야 됩니까? 갚아야죠. 그리고 우리는 상환 방법이라 그래요. 상환 방법. 그래서 이제 상환 방법에 대해서 쉬었다가 시작하겠습니다.